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은 돈세형이 유튜브 첫 작품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집중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국발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원전 쪽에서 지금 신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 신호냐? 주식이 바닥에서 거의 200%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소액을 하는데요, 한국 주식 위주로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을 소액으로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먼저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 주식을 할 때 미국 주식을 소량 매수를 합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LG화학을 투자하면서 돈세형이 테슬라를 25달러인가 매우 쌀 때 소량 매수했습니다. LG화학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테슬라에서 강력하게 신호가 오더라고요. 제가 반토막 났다가 50% 수익을 나는 걸 보고 매도하고 LG화학을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LG화학도 크게 갔죠. 하지만 결과는 뭐냐? 테슬라가 2000% 터지더라고요.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미국 주식 테슬라 같은 종목도 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뉴스케일 파워를 제가 200~300 정도 매우 적은 금액을 샀는데 바닥에서 100% 이상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신호가 강력히 터졌어요. 이번에도 좀 아쉽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바닥에 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지를까 이 생각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망설였던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연이라는 분이 돈세형님 뉴스케일 100% 넘게 벗고 매도했습니다. 돈세형님 영상 보고 사게 되었지요. 처음이에요. 100% 이상 진짜 좋겠다 했는데 어제 그랬네요. 돈세형님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돈세형 방송을 보면은 특히나 소형주 이야기할 때 100%짜리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로 이야기할까요? 올해 제주반도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부부 반도체 한 바닥에서 한 150% 갔고요. 제주반도체는 한 400%, 500% 터졌나요? 5천원대 이야기했으니까요. 돈세형 채널을 잘 보시면 잘하면 로또 잡습니다. 최근에 뭐 또 소형주 이야기한 거 있죠? 대놓고 이야기 뭐 하지만 그 종목도 잘 보시면 잘하면 100%는 소형주는 10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년 돈세형이 중소형주에서 100%, 200%, 어떨 땐 300% 빵빵 터트려 드립니다. 다만 못 먹는 분들이 많을 뿐이고요. 돈세형도 어떨 때는 못 잡고 어떨 때는 300% 가는 거를 100% 먹고 나오고 어떨 때는 50% 먹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슬럼프에 빠진 게 제주반도체를 망설이다가 못 잡았어요. 운이 다 했나? 좀 미신 같은 거지만 올해 저런 데서 운 좋게 먹어갖고 작년처럼 몇 억을 벌고 시작을 해야겠는데 좀 올해는 잘 안 풀립니다. 하지만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 불었어요. 핫하게 불었는데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전량 매도하기는 또 아쉬우니까 10% 던지고 30% 던지고 50% 던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돈세형 두산 50% 던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저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데 잘 봐서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요. 20%나 30%나 던지면서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잖아요. 돈세형이 좋은 종목 많이 추천하니까 정안되면 그래 니들 먹어라 팍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종목을 투자하면 됩니다. 뭐 주식 쉽게 하면 돼요. 뉴스케일 파워 제 후배도 직접 전화가 왔는데 형님 일요일날 전화 온 거 형님 100%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느낌이 내 느낌인데 이거 잘하면 달러 한번 치지 않겠니? 너 어차피 한 1000만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개미들은 1000만원이 큰 돈이죠. 아주 들떴는데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제가 옛날에 테슬라를 보니까 더 가더라. 그러니 한번 달러 정도는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또 빠지면 욕을 태반을 들어 먹겠죠.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5.48달러, 바닥은 1.81달러니까 한 200% 수익이 났죠.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수익이 지금 한 달 만에 많이 난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를 집중했던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18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투자를 했고요. GS 에너지도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 이익도 있겠죠. 뉴스케일 파워가 만약에 10달러까지 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더 상승한다고 보입니다. 바람에 따라 가는 겁니다. 미국에는 뉴스케일이 있고 테라파워가 있습니다. SMR 상용화를 가장 빨리 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늦더라고요. 2030년이니까 앞으로 6년 뒤에 실용화 단계에 갈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투자했고요. GS 삼성 투자했죠. 테라파워는 SK 이노베이션 투자했어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투자했고요. SMR 상용화가 빨리 앞당기려는 이유는 대형 원전보다 안전해요. 99%가 사고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원전을. 그 이유는 제가 원자력 발전소 공사도 직접 했던 사람이고 화력 발전소도 직접 시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엔지니어예요. 정식 엔지니어입니다. 전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현장에 20대 때 터빈도 보고 화력 발전소도 보고 원자력도 현장도 들어가 봤어요. 그 현장을 가보면 냉각수를 바닷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일본 원전 사고는 바닷물 냉각이 문제가 되면서 해일이 오면서 원전 누출 사고가 났던 건데, 이번 SMR 소형 원전은 핵심은 이겁니다. 냉각제를 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금, 나트륨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니 당연히 바닷물로 사용하지 않죠. 바닷물 냉각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미래 에너지 사업이 게임 체인저가 SMR로 된다 보는 거죠. 전 세계 에너지를 원전을 두려워했던 거는 폐기물, 원전 사고가 나면 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3-4번 난 것 같은데 이게 났다면 대형 인재고 사고입니다. SMR이 사용화된다면 그 사고가 거의 99%가 잡힙니다. 해일이 오던 지진이 오던 원전 누출이 안 생기는 거예요. 60메가와트 4개 세트로 돌아갑니다. 원전 하나로 돌는 게 아니라 4개가 세트가 돼서 하나당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자유롭다. 바다에도 되니까요. 바다 위 부유식 SMR 가능함. 대한민국은 땅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농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이렇게 부유식을 띄우면 돼요. 이 부유식 SMR로 간다면 또 조선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수소 에너지와 이 원전이 같이 가야 에너지가 효율이 나오고, 그러니 원전이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원전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공부해 보시면 원전은 매우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다만 위험이 있었는데 이 위험도 SMR이 해결했죠. 두산은 국내 원전 SMR 수주에 비상을 한다. 이렇게 체코 건도 있고요. 폴란드 건도 있고요. 국내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확산으로 전력 수급이 많이 되니까 원자력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중동 쪽도 이렇게 있죠. 원전이 앞으로 르네상스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만 반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서 원전의 중요도를 이번에 배운 거죠. 현대건설이 얼마 전에 SMR 최대 4조 원 수주를 받았죠. 미국과 영국과 기술 동맹을 가진다고 합니다. 4조 잭팟이 터졌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원전의 그
기자재는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건설이 공사는 하지만 기자재는 두산중공업이 납품하니까 현대건설이 SMR 수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두산에게 분명히 수혜가 됩니다. 소형원정 SMR 반경 30km 대형 원전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고요. 230m로 확 낮췄다. 지금 미국은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아직 규제가 안 풀렸나 봅니다. 현재는 30km 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SMR 들어갈 데가 별로 없죠. 근데 이 법이 바뀐다면 비상계 구역이 200m, 300m로 바뀐다면 이 SMR이 시공이 가능한 거죠. 핵 연료 교체 주기는 대형 원전은 18개월인데 SMR은 한 번 꽂으면 20년 쓰는 거예요. 건설 공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건설 비용이 3천억에서 1조 원이니까 대형 원전보다 매우 싼 거죠. 근데 경제성이 좋은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성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대형 원전보다 공부를 더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나 소형 원전은 분명한 거는 안전하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보세요. 별로 안 크지 않습니까? SMR은 2030년도에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고요. 기업들 돈 쏟아붓는 확신. 미국의 그 빌 게이트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먹거리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러시아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다만 독일만 안 하고 있을 뿐 지금 프랑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2035년도에 글로벌 시장 규모가 63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 채광국을 만들기 위해 4조 투입을 한답니다. 그리고 ISMR은 대한민국 SMR 명칭인데요. 예산을 9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현 정부가 엄청나게 원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출하는 나라가 전기세가 매우 싸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태양열을 포기하고 원전을 많이 져서 전기세를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중국보다 전기세가 비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원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항상 견제하려면 중국 전기세보다 대한민국 전기세가 싸야 대한민국 공장이 경쟁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도 원전을 한 70% 지는 게 맞습니다. 소형 원전은 냉각수 바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대류를 통해 냉각돼요. 나트륨, 헤륨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SMR 개발 현황을 보면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한국, 일본, 남아공, 인도도 하고 있네요. 많은 나라가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설계를 1등을 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기술이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MR 1호기 전쟁 중인데 2035년에 650조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SMR 1호기를 대한민국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빌 게이트가 지금 테라파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뉴스케이 파워가 아마도 1등하지 않을까. 두산 투자했죠. 대한민국도 31년까지 경북 지역에 SMR 6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표준 설계는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하고요. 바이든도 7년간 4조 원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트럼프가 지금 핫한데요. 트럼프는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완전 없애버리고 원전을 태양열을 다 없애버리고 원전을 다 세워서 중국을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저렇게 전기세가 싸진다면 우리도 그만큼 전기세를 낮춰야 경쟁력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이 육지에 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선업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원전 해상을 띄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산업 경쟁력 유일한 한국, 유식 생산 능력 한국이 성공을 한다면 조선주도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느낌인데 대한민국이 한다면 육지에다 하지 말고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VU식 SMR을 하면 누가 불만할 것도 없고 더 빠르지 않을까 시공에 허가에 지장도 없고요. 그리고 조선업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조선업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원전도 따라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은 이 VU식 원전 SMR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3년 실적이죠. 매출액은 14%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32%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4% 줄었습니다. 그러니 23년 실제 실적인데 실적이 매출액은 23년 17조 5,899억, 작년 대비 14%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니까 돈 많이 벌었죠. 작년 대비 33% 정도 늘어났으니까 저는 매우 잘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부채를 갚았는지 부채가 좀 줄었습니다. 이 개인이나 나라나 회사나 부채 많으면 이 위기가 왔을 때 매우 힘듭니다. 돈세형도 좀 빚 좀 갚아야 되는데 올해 돈세형 5천만 원 갚았습니다. 5천만 원. 저는 택도 없죠. 그러나 이 부채를 기회가 되면 저도 갚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그거 갖고 또 투자하지 마시고 수주 실적 및 계획을 보면 원자력도 이렇게 성장을 할 것 같고 가스도 성장을 하고요. 신재생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원전만 좋은 게 아니라 신재생도 성장을 하고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도는 정체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비슷하고요. 25년은 10%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또 10% 성장을 합니다. 않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미래 실적을 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 상승을 매도에 기회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0조 9천억 정도, 23년 매출 17조 나왔죠. 23년 영업이익 1조 4,600억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평가는 맞지만 매우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만큼 주식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10조나 되니까 싼 건 아니죠. 34% 상승력은 있습니다. 17,000원대니까요. 22,000원대가 적정가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22,000원대 상승한다면 한 50% 매도 전략을 가시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또 살 수도 있고요. 옮겨타기 매우 싼 주식 돈세형이 추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 공부 많이 했다가 옮겨타기 작전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에는 신원전 SMR이 있고 근데 아직 멀었죠? 2030년이니까요. 수소 에너지도 좋죠. 그런데 아직 멀었죠.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200원대 이때 인생을 한번 걸려고 했습니다. 2200원대 이런 주식에서 부도가 날 뻔했던 종목에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나쁜 주식에서 다시 살아날 종목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포가 최고죠. 2200원대 부도날 것 같죠. 탈원전하고 원전은 안 들어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적자가 끝까지 나고요. 저는 지금 정권이 바뀐다면 원전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1, 2년만 이때 선거를 했으니까요.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80석인가 이거 되는 걸 보고 야 좀 멀었나 보다 하고서 망설이다 안 샀는데 여기서 1000%를 놓칩니다. 제가 1000%를 놓친 거예요. 여기 2만원 정도 갔다가 빠지더라고요. 12,000원대 때 쭉 매수를 했죠. 제가 유튜브 첫 방송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3만원대 매도 전략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이 더 좋기 때문에 두산으로 옮겨타기 작전을 했습니다. 적중했고요. 두산은 중장기로 사고 팔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한방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게 아니라 두산을 샀죠. 두산에서 또 중장타로 억대를 벌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러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효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아쉬운 거는 이때 왜 계획을 잡고 용기를 내서 못 샀나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이때 산 게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부도가 나고 살아나려는 타임 때 매수해서 2천만원 갖고 제기의 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두산 얼마 벌었니? 두산 에너빌 얼마 벌었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2200원대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이렇게 빠졌을 때 관심을 갖는 그런 투자법이 중요해요. SK하이닉스 25,000원대 부도났을 때 살려는 의지, 기아차가 7,000원일 때 저도 그때 또 노리다가 못 샀는데 제가 기아차를 샀으면 지금 재산이 1,000억대가 넘습니다. 그게 인생에 많은 후회가 되는데 이번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놓쳤죠. 매수는 매우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매수는 사자의 심장으로 해야 됩니다. 부도가 나고 공포가 날 때 매수 전략이 나쁘진 않아요. LG전자 모든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애플가 때문에 끝났다 하고 손절매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지금 의외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과 주식은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항상 대중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자기의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저도 적당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슈팅이 올 때 이때 매도하고 좋은 주식으로 옮겨 타기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도 전략을 잘 짜시고 오늘 배울 거는 남들이 부도난다 할 때가 기회입니다. 최근에 미국장이 좋다는 일부 분들, 어설픈 분들, 그런 분들 많죠. 대한민국 주식장은 국장은 안 돼. LG전자는 망했어. 끝났어. 희망이 없어. 뭐 이런 거 다 까놓고 반대로 해야 성공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역발상 투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한방 끝날 수 있었던 거를 사자의 마음이 아니고 너무 망설여서 놓쳤습니다. 그러니 잘 연구하시고 자기의 소신껏 투자를 한다면 의외로 큰 부자가 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역발상 투자 그리고 대중들과 반대로 하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미국장만 된다는 거 다 믿지 마시고요. 남들 뒤따라가다가는 불나방만 됩니다.